고급 캡스톤 과목입니다. 원래 이 고급이라는 것은 3학년 때 했던 캡스톤 과목이 좀 심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심화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더 개성 발전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정해진 주제를 정해놓고 하나의 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수행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조 편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3개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5명씩 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소음, 박향성, 임지연, 이동원, 성우인이 1조가 됐고 2조는 주현창, 남윤아, 신봉건, 이상현, 하준이 2조가 됐습니다. 3조는 윤문정, 고혜린, 유소연, 전성미, 김성훈이 3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는 B형 보고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2조와 3조는 휴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바꿔도 됩니다. 조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유형을 바꿔도 되고요. 뭐 A, B, C에 D 영화서로 바꿔도 되고 D형에서 바꿔도 되고 또 D형으로 바꿔도 되고 B형에서 C, D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해서 그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화상이나 그 단체 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좀 수월한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명이 좀 힘을 합쳐서 임무를 서로 나누어서 수행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세계를 움직인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정치가 중에는 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면은 보다 나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특히 사회과학을 공부하거나 또 우리처럼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해봐야 되는 좋은 과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노하우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이지만은 시험장에 가면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문제를 맞춰야지 내가 소기에 목적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고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들은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처지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캡스톤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배려하고 힘을 합치고 서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서로 이래 뭔가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누구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더 뺀질거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할 수 있어도 좀 나눠주고 자기가 좀 하기 싫어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 과정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어떤 주들은 똑같이 올릴 수도 있죠. 회의 내용이 유사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주들은 또 똑같은 회의를 했지만은 그 구성원들끼리 큰 내용은 같지만 뭐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주는 똑같은 회의를 했지만은 어떤 친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또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는 이것이 하는 게 좋다. 나는 저것이 좋다. 뭐 유형이 다른 것이 있었다. 결론은 어떻게 났지만 자기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등등 해서 굳이 내용이 똑같아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조별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똑같이 올려도 무방하죠. 그렇지만은 다르게 올려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회의를 했지만은 큰 틀에서는 똑같지만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 생각하는 바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제 이 과제를 진행하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좀 더 회의를 거치면서 여유 있게 과정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 좋아서 돈을 내서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 하라고 좀 지원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보면 뭐 몇십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걸 기대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보면은 뭐 좀 재료도 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뭘 또 뭐 맡겨야 되잖아요. 제작하는 것을 이러다 보면은 몇십만 원 금방 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또 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좀 대단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나고 보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여건의 제약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더 좀 새로운 좀 아이디어들이 자꾸 좀 추가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도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뭐 조금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변화를 주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기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뭐 확인이 필요하면은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등등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면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즉각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한참 있다 확인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화도 좋지만 전화도 좋고 뭐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어쨌든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하더라도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졸업인증 학점을 채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졸업인증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걸 좀 잘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이렇게 좀 졸업인증 뭐 과목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뭐 진행하고요. 첫째 시간은 좀 과제와 관련된 이런 캡스톤 지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은 좀 사례를 얹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뭐 아니면 뭐 강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를 주거나 이럴 것들이 사실 없는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 과목된 것들을 적절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탑재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좀 사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이야기라고요. 나머지는 좀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시간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최근에 뜨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 산업입니다. 자전거. 대표적인 예로 삼천리라는 자전거 회사가 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2,000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황이 되고 있죠. 지금 좋은 자전거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답니다. 뭐 만드는 것을 기다려도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만든 자전거를 갖다가 팔죠. 유통이 뛰어난 것이지. 자전거도 보면 우리나라도 삼천리 같은 데서 만들곤 있지만은 뭐 좋은 자전거라고 하면은 다뭐 그런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자전거는 고가죠. 그만큼 이제 진짜 자전거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마 브랜드의 가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북한강을 갔다가 동해안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첫째 날은 거의 강릉까지 내려왔고 둘째 날은 강릉에서 거의 영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영도까지. 첫째 날은 한 170-80km 첫째 날도 그렇게 자전거로 이동했고 둘째 날도 거의 한 170km 이상을 자전거로 이동했고 셋째 날은 이제 그 자전거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인증센터 한 구간을 남겨놓고 이제 너무 그 저녁 때 좀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20km 정도 남겨놓고 하고 20km에서 여기 이제 그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그 영덕 시외버터미널까지 오는 거리를 해서 34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영덕 해맞이 공원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딱 가서 이제 해맞이 공원 앞에서 인증을 한 것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일출을 보기도 합니다. 아주 뭐 기분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좀 이런 일출 모습도 좀 아주 선명한 일출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일출을 보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모습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선명한 일출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이런 일출이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구름에 가려가지고 떠오르는 이런 일출들을 거의 보게 됩니다. 저는 선명한 일출들을 일출을 보기 위해 가지고 동해안에 제법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선명한 일출을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시간에 아주 보았던 좋은 또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건 그 영덕에서 한 코스 위에 있는 그런 그 인증센터인데 고래벌 해변입니다. 고래를 갖다 형상화해서 관광지화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들에 대한 좀 거부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실외를 다니기에 좋고 또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밀집된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죠. 부산도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에 가보면 항상 엄청난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대중교통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쉬되고 거리가 유지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배달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달.
그 배달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죠. 뭐 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오토바이가 좀 뭐 그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렇지만 또 막 그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요리조리 하면서 좀 아주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거의 자전거 갈 수 있기 때문에 계단도 좀 물론 뭐 끌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해서 훨씬 더 단축된 이런 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거의 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의 유지 비용이 안 들고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우여곡절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응급조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자전거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 중에서 펑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가 이래 가면서 굴러가는 구동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조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정말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가 그렇죠. 1박 2일 동안 어디 나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전거로 예를 들면 하다 보면은 주로 계속 움직이는 쪽 그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예상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험한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날카로운 것들이 타이어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벼운 거는 펌프 패치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예비 타이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돌리다 보면 페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구동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좀 충격을 받거나 하면은 제대로 변속이 좀 안 된다던가 또 심한 경우에는 체인이 이탈 또는 체인이 탈락되거나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응급조치를 해서 다음 목적지나 일정한 공간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그 수리 기능까지도 좀 보유해야지 장거리를 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통 보면 자가 정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하면 오지 같은 경우를 많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기계 장치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면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장거리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하는 정도면 자기가 가진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트를 타고 이래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오기 전에 적어도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그런 가지고 다니는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 능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제 거기 민통선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요. 이 민통선 지역에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많은 최근에는 이 코로나
뭐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그 들어가려면 뭐 신분 확인하고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점심때쯤 북한강이 한 70km 됩니다. 70km를 타고 통일전망대까지 온 거죠. 시간이 점심때쯤 됐는데 이때 보니까 통일전망대 안에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통일전망대가 민통선 안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여기 가보면 이제 민통선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새롭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들어가게 되면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아침에 못 들어가고 저녁 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밤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 그것도 신분이 확인되면 민통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보통 보면 이제 그 일출 후에 일몰 전에 이렇게 다 그 민통선 안에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민간인 통제선이 바로 민통선이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아직도 참 우리가 그 긴장 관계에 있구나. 아직도 우리는 대치하는 그런 다른 국가와 국가도 어떻게 볼지 안 볼지에 따라서는 관점이 다 틀리지만은 그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여공 교수님하고 같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신매대교하고 춘천에 있는 인증센터입니다. 북한강 인증센터는 남양주에서 갈라집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한강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북한강이 되는 것이죠. 남한강, 북한강은 70km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잠실 정도에서 이게 북한강 그 춘천까지 가면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왕복 한 200km 정도 되는데 200km 정도 되는 거리는 조금 뭐 괜찮은 좀 숙달된 라이더들이 주로 이제 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리고 이게 서울 쪽에는 도로가 굉장히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한 150km에서 200km 정도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주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 길을 이용해서 당일 코스로 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그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그 청춘열차라고 있는데 이 청춘열차에 보면 뭐 자전거를 몇 대씩 앞에 4대 뒤에 4대 정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최근에는 뭐 평일날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토요일은 맨 앞칸, 맨 뒷칸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라이딩을 하다가 좀 뭐 필요하면은 또 열차나 지하철에 싣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여건이 되는 구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강원도길은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 임원이라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임원이라는 곳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한 242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242km면 한 이틀 정도는 뭐 내려와야 되는 거리죠. 통일전망대에서 우리는 경포대까지 왔습니다. 강릉까지. 다음날 이제 정동진으로 이동한 거죠. 경포 해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동진이 있는데
경포까지 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정동진을 거쳐서 목표는 영덕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고래불 해변에 도착하니까 저녁 좀 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다음날 그 시간을 교통편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목표 한정한 한 코스 위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30km 아침에 주행하고 복귀를 했던 것이죠.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부터 후위전망대까지 걸어가는데 오늘 18일째 자기가 걷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의미 있는 찾아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